자, 그러면 사문화의 얘기를 계속하죠. 이 사문화의 등장 배경 아까처럼 좀 얘기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사문화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앞에서 이제 지방에서 치안이 부재하니까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사단들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무사단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뭐냐면 여러 합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거대 세력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사단 중에 대표적인 무사단 중에 이제 두 개 무사단이 있는데 간무 헤이시 집단과 그다음에 세이야 겐지라는 집단이 있어요. 네, 다시 요거 뒤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기 있네요. 간무헤이 씨와 세이야 겐지 이런 집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무헤이 씨는 이제 그 타이라 시다고 해 갖고 가마카와 그 전에 집권했던 이제 그 무사 집단이 있어요. 무사 가문 타이라 씨하고 연결돼 있고 세이야 겐지는 미나모토 가문하고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큰 이제 무사 집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인제 지방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또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 당시 인제 중앙에서도 올라가요. 그래서 중앙에 그 뭐냐면 귀족들을 호위해 주는 그런 이제 걸로 역할이 이제 또 확대돼 나가죠. 예. 그래서 인제 이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인제 그 성장해 나가는데 자 이 무사들은 나중에 또 중앙 정계에 그 뭐냐면 반란에 개입을 하면서 권력까지 장악을 하게 되죠.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국풍문화를 볼게요. 국풍문화. 국풍문화는 주로 이제 석간 정치 시기 때, 후지야나 시기 때 했기 때문에 후지야나 문화라고 하는데 헤이안 중후기 때 문화예요. 예. 그래서 10세기에서 11세기 때 거쳐 갖고 이제 문화인데 특징은 대륙문화의 흡수 위에 일본의 고유 문화가 융합돼 일본적 특성을 형성을 했고요. 대외적인 배경이 예전에 나왔죠. 당과 신라의 멸망 및 교류 차단 때문에 있고 계기가 됐던 것은 경당사 중기야. 그래서 요게 나왔어. 대외적 배경. 음. 그래서 당과 신라의 멸망 및 교류 차단. 그리고 계기가 됐던 것은 경당사 중지. 그러니까 국뽕문화 발달 내용을 보면요. 가나 문자가 등장하죠. 보통 가나는 이제 시라가나하고 가타가나 이렇게 있는데 이 가나 이전에 이제 그 나라 시대 때 마요 가나가 쇠퇴하면서 등장했다는데 뭐 그건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가나 문자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가나는 이제 주로 그 시라가나 쪽에는 궁중 여성들이 많이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때 궁중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식을 많이 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작품도 많이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뭐 가나의 장품 장편 소설 중에 제일 길었던 가 겐지 모노가타리 같은 것도 이 궁중 연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얘네들이 인제 나름대로 교양을 갖췄냐면 궁중 여인들이 대부분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 갖고 왕의 눈에 좀 뭐냐면 띄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양을 갖추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들을 위해서 인제 뭐냐면 그런 가나의 장편 소설까지 만들어지고 가타가나 같은 경우에는 학문에 쓰인 불교 경전 훈독을 위해서 했어요. 훈독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음독을 하잖아요. 음독. 어 요거 읽으면 우리는 대라고 읽죠. 이 대. 요거는 소라고 읽잖아요. 이게 인제 음독이야. 음독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근데 훈독이란 거는 음을 읽는 게 아니라 뜻을 읽는 거야. 뜻을. 자기가 생각하는 뜻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대라고 하면 대라고 읽지 않고 크다, 큼지막하다. 그다음에 되게 뭐냐면 막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읽는 거야. 그래서 음독과 달리 훈독은 뜻을 읽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인제 그 뭐냐면 강독 방식 중에 하나야. 우리는 음독을 하지만 얘네는 훈독을 하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어떻게 훈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나올 수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자체적인 이 문화가 발달되죠. 그래서 와카에 이제 왜냐면 정리했던 고궁 와카집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가나 수필, 뭐 가나의 장평 수술, 그다음 가나의 일기 문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 부문에도
야마토에라고 해서 중국적인 기풍을 사용하면서 일본의 풍경을 소재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 마키에라는 기법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많이 빠졌는데 일단 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보충제로 잠깐 볼게요. 건축의 국풍화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의 국풍화가 이제 신대추쿠리라고 해요. 신대추쿠리.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모노가토리 같은 소설책 것도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다미 요때 등장할 거죠. 그다음에 간복도 그 단풍에서 벗어나서 독특한 형태가 출현됐다. 그런 것도 이제 국풍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배경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수능에서도 국풍문화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토 신앙이 해이안 말기 때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제 해이안 시대 때는 이제 이게 완전히 뭐 유행하진 않지만 요때 등장해서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 널리 확산이 되거든요. 정토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그 아미타불만 인제 외치면 서방 정토에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족 불교족에서 이제 민중 연불했는데 정토를 유행하면서 이 민중 대중화를 인제 뭐냐면 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좀 다시 인제 설명할게요. 이 정토종 관련된 내용은요. 예.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후기 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아니 후기 헤이안 시대 때 후기 때 등장해서 가마쿠라 막부 때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원정과 원정기의 문화를 좀 보죠. 원정과 원정기는 원정이 뭐냐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좀 보면 자, 원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청왕의 아버지가 퇴임한 후에 실권을 계속 장악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정치를 뭐냐 맡아보는 정치 형태인데 상황이나 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실권을 장악해요. 아, 그래서 왜 상황이나 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청왕이 되면 되지 이렇게 물려나 갖고 이제 하냐 뭐냐면 그 당시 율령 정치 체제 안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청왕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청왕 같은 게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도 뭐 견제를 받아야 되고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나 법황이 지위에 있으면 이후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청왕에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상황이나 법황 이런 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령체제 무시할 수 있고 막대한 장원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법 같은 거 무시하고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상황이나 법황이 아니고 통치를 해요. 이런 것들 원정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석간 정치 다음에 이제 원정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정을 왜 원정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상황과 법황이나 이런 걸 물려나고 나서 어 그 위에 이 원이라는 간정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요. 원정. 예. 그래서 이들은 또 자기의 무력 기반으로서 뭐냐면 무사를 공유하죠. 예. 무사. 대개 보면 이제 이들 국면의 무사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뭐 승병들과 충돌하고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석간 정치도 있었지만 석전과 간백구도 있지만 이 석전과 간백구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요 다음에 원정으로 해 갖고 힘이 올라갔다. 상황과 법황의 힘이 강해졌던 시기를 해야 말기 때 원정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외척에 관계없는 고산주 처왕이 즉위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후지야가 가문의 외척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이 후지야가 외가가 아니야. 이 사람은 후지야가 국가죠. 그러면서 이제 석강가 세력도 약화되면서 지대에 이른 시라카와 청왕은 어린 호리카와 청왕을 양해한 뒤 상황으로서 권위를 이용해서 원정을 실시했다는 거. 그 청왕의 권한을 대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정 시대 때 이미 이제 거의 뭐냐면 그 지방 분권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원정 자체가 상황이나 법황이 이제 청왕은 재산 소유할 수 없지만 상황과 법황은 뭐냐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여기 상황을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요.
그래서 그 상황은 그 뭐냐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거는 청왕과 관련된 내용이고. 청왕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종을 바탕으로 해서 장원 영주가 돼요. 원종을. 그래서 인제 또 자기 측근을 이제 뭘로 임명하냐면 그 국사를 임명해요. 국사들. 근데 이 국사들도 이제 자기가 가지 않고 그 밑에 또 측근들을 임명하죠. 이걸 지행국사라고 해요. 그 지행국사가 인제 얘한테 돈을 바치면 또 이제 이걸 또 상황한테 돈을 바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지행국사가 인제 거기에 인제 둘러앉으면서 일종의 지방 세력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그 공령지를 자기 사유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장원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인제 와 가지고 막 뜯어내니까 이 장원이 그 당시 기징계 장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공령 장원제도가 요때 등장하죠. 예, 공령 장원제도. 이 공령 장원제도 사유지가 되면서 실제의 다단계도 똑같이 또 늑중적인 어떤 기징계 장원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지행국제가 확대되면서 그 당시 인제 이렇게 사유지화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인제 무사들이 성장하는데 원래 무사들은 그 앞에 상황이나 그다음에 법황, 유명한 인제 그 유력한 귀족들 밑에 항상 대기해서 그 보조해 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 원래 사문화이가 대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얘네들이 이제 지방에서 중앙에 올라오면서 호위무사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호계난이나 그다음에 해이시난 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얘네들이 호계난과 해이시난은 호계난은 인제 그 청왕과 청하끼리 상하끼리 싸웠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 잠깐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요괴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스토크 이게 청왕이라 돼 있는데 상황이에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스토크 상황과 그 아들이었던 고시나가 청왕까지 싸운 거야. 권력 다툼이죠. 그래 갖고 거기에 인제 각각의 무사 집단들이 인제 뭐냐면 어 끼어들면데 이때 고시나가 청왕이 무사 집단 미나모토와 다이라시를 끌어들여 갖고 승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했는데 문제는 인제 이 호갱이라는 계기를 갖고 얘네들이 인제 힘을 알게 된 거야. 자기가 인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만큼 자기 힘을 통해서 인제 고시나가 청왕을 서포트하면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 호게나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무사 사무라이 계층이 자기 힘을 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호게나의 의미를 이제 일본에서는 고대 종말과 중세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사들끼리 싸운 게 헤이시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나모토와 그다음에 다이다시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나모토 씨가 다이다시를 배제하고자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뭐냐면 헤이지의 난을 계기해 갖고 미나모토 씨가 이제 폭삭 망하죠. 예. 그래서 그때 다이다 기요모리가 다이다 기요모리가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나모토의 그 요리시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패퇴를 갖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이다시가 이제 뭐냐면 어 가마쿠라 막부 등장할 때까지 유력한 이제 뭐 사무라이 가문으로 이제 부각이 됐죠. 얘기가 있고 앞에서 다이다시는 간무에이시 계통의 이제 그 무사 집단이고요. 예. 미나모토는 세이나 간지 무사 집단이다. 참고로 간무에이시나 세이나 겐지나 그 조상들을 보면 다 이제 청왕계 반계혈통이에요. 이걸 좀 얘기를 안 했는데 보통 사무라이 무사단의 수장들을 누굴 세우냐면 그 보통 후지하나 가문이나 아니면 청왕계 중에 반계 혈통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낙하오면 얘네를 동량으로 모셔 가지고 얘를 자기의 수장으로 삼아. 왜냐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나름대로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나모토 요리시모가 뭐냐면 죽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가마쿠라를 세웠던 미나모토 요이토모라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정치 왜 정권을 장악했는지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호게이난과 헤이시나는 계기가 무사들이 큰 힘을 발휘했으며 무사의 세력 신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막부 주전의 배경이 되죠. 자, 그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된 그 내용은 이게 다 볼 필요 없는 내용들은 이제 뭐냐 건너뛸게요. 그 일본사가 여기 두 분까지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 자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근데 막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막부 자체를 보충 페이지 잠깐 보면 자 막부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그 쇼군의 본부에 설치된 장막을 의미한 곳이죠.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중심으로 무사 정권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사 정권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 여기 보면 이 가마쿠라 막부가 있고 그다음에 세 개의 막부가 있었죠. 무르마치 막부, 그다음에 전국 시대를 거쳐서 도쿠가 막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막부가 있다. 그래서 인제 있고요. 처음에 정권을 장악했던 그 무사 집단은 막부를 세우진 않았어요, 독자적으로. 그렇지만 인제 일단은 거의 인제 정권을 준막부 형태로 인제 정치했는데 아까 인제 말처럼 헤이시 집단 다이다시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다이다노 기요모리가 그 당시 이들이 인제 뭐냐 청왕과 외적 관계를 맺으면서 외적 세우로서 권한을 강화시켰다. 근데 얘네들이 너무 권한을 강화시키니까 요 다이다시에 대한 어떤 그 반헤이시에 대한 어떤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헤이시 일족이 다이다 씨가 국사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고시다와상, 기조, 대사원, 그다음 미나모 그 지방 무사단이 반발을 해서 이 연합전선이 형성되면서 이 헤이시 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겐페이 계승이야. 그래서 이제 겐페이 계승 때는 그때 이제 물려났던 세이야 겐지 예. 세이야 겐지의 그 뭐냐면 후계자였던 아까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시모가 헤이진한테 죽었잖아요. 그의 아들이었던 요리토모가 뭐냐면 중심을 해 갖고 뭐냐면 이 겐페이 겐센을 이끌죠. 결국에는 이제 그 뭐냐면 요 헤이시 정권을 타도하고 이 간페이 겐센을 통해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집권을 하게 돼요.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상당히 인생이 잘 굴곡진 사람인데 여자를 참 잘 만났어 이 사람은. 예. 원래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인제 그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쫓겨나 갖고 이제 궁핍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인제 그 지방에 실력자가 누구였냐면 호조 가문이 있어요, 호조. 그래서 나중에 식겐 가문을 장악했던 그 집안을 인제 얘기하죠. 호조 씨가 있었어, 호조 씨. 이 호조 씨의 그 딸이 지방 영주의 딸이 이 미나모토 요이토모를 되게 좋아한 거야. 얘 아니면 나는 도저히 뭐냐면 못 살겠다. 그런 식으로 나와 버린 거죠. 예. 그래 갖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사코라는 사람이에요, 마사코. 여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남자를 이제 얘를 선택한 거야. 예. 그래 갖고 그 아버지가 처음에 반대했대. 이게 놀랍간 집안의 자손인데 잘못하면 그 헤이시한테 찍힐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난 좋다고 해 갖고 결국에는 이제 마사코하고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요 호조시 집안을 배경으로 해 갖고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겐페이 계센을 이끌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죽은 후에 실제 권력은 이 호조시 집안에 넘어가요. 왜냐면 자체가 이제 호조시 기반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예. 그래 갖고 인제 결국에는 인제 이 호조시 집안이 식켄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 뒤에 얘기했지만 예. 요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인제 배경 설명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하여튼 이 겐페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승리를 해서 그 당시 헤이시 집안의 그 땅들을 다 뭐냐면 뺏어다가 자기가 따르는 이제 무사들에게 나눠주죠. 이게
대풍 이때만 끈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일본에 내전이 날 때는 패한 측의 땅을 뺏어다가 자기를 도와줬던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걸 보상하는 형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미나모토 요이토모는 가마쿠라에 그 신정권을 수입하죠. 자, 여기에서 가마쿠라 위치를 좀 볼게요. 보통 그 일본의 정치 세력들은 간서 지역하고 간동 지역 이렇게 나눠요. 무슨 산맥을 나눠 가지고 인제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산맥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 간서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기내 지역이죠. 그리고 간동은 오늘날 그 도쿄, 교토 일대죠. 아니 도쿄 일대죠. 에도 일대. 예. 요 일대를 이제 하는데 간서 지역은 예전에 중국의 고대 수도가 위치했던 곳이죠. 고대 유령 국가 야마토 정권의 근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등장한 이제 무로마치 막부 있죠. 무르마치 막부도 요 간서 지역 그러니까 도쿄 무르마치 부에 이제 설립됐기 무르마치 막부라는데 요 세력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간동 세력들은 주로 이제 가마쿠라 막부 부가 이제 에도 부근에 있는 거야. 얘들이 그다음에 에도 막부가 있죠. 얘네들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체가 돼.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신의 정권을 장악할 때 서로 견제를 해요. 이렇게.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간동 정권이었던 이 가마쿠라가 이제 신정권이 수립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마쿠라의 주군은 이제 쇼군이 됐죠. 쇼군이.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어떤 정통이냐면 쇼군이라는 지위는 미나모토 집안만 계승을 하도록 했어요. 미나모토 집안. 미나모토 집안이나 또는 미나모토 이제 뭐 반개 지역. 근데 물론 중간에 후지와라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집권을 했긴 했지만 대개 이제 막부가 설립될 수 있는 집안이 미나모토 지역이야. 그러면 아사카가 다카오지는 어떻게 설명하냐? 네, 무르마치 막부는 사요토 아사카가 다카오지는 미나모토의 반개월 쪽이에요. 성은 다르죠. 반개월 쪽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세울 수 있었고요. 무르마치 막부를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집안은 원래 미나모토 집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집안인데 한부 역주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족보를 보자 뭐냐면 어 한부 역주해서 조작을 해 갖고 자기가 이제 에도 막부를 세웠던 거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마는 막부를 세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평민이었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작질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막부라는 것이 세우지 못하고 독자적 막부를 세우지 못하고 태압이라는 조정의 건의를 받아서 태압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죠. 이게 좀 달라.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를 최초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 그래서 통치기구를 마련했다는데 뭐 임금시의 통치기구까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있죠. 요거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쇼군은 이제 뒤에는 가마쿠라 요이토모 이후에는 쇼군은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했고 시켄이 통치를 했죠. 시켄. 시켄이. 그래서 호조시 집안이 이제 통치했는데 잠깐 여기 뒤에 보면 쇼군이 실제 이제 권한 행사된 거는 미나모토 요이토모밖에 안 돼요.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에는 권리 뭐냐면 힘이 약해지고 미나모토 신의 그 사내토모는 그냥 암살당했죠. 예. 시켄 집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보면 후지와라나 뭐 황족들을 이제 명목상 세우고 이 시켄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해요. 이때부터 쭉. 그래서 호조시 집안이 이제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시켄도 명목상 세우고 도쿠쇼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종가 집안이 권력을 행사해요. 왜냐면 쇼군이나 시켄이나 이게 이제 뭐냐 법에 의해서 행동이 당하잖아요. 행동도 제한이 됐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벗어나서 뒤에서 장막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필요한데 치킨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허명화돼. 그래서 요때부터는 도쿠쇼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권력을 행사한다. 도쿠쇼라는 것은 그 호조 집안 중에 중요한 종가 집안을 얘기해요. 도쿠쇼. 그래서 이 종가 집안이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그 제대로 된 정치는 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잠깐 이제 뒤에서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뒤에. 예. 그다음에 가마쿠라 막부에 보면 이제 지방 장관들
쇼구와 지도를 이제 뭐냐면 파견하죠. 그래서 쇼구는 각 군에다 이제 군인에 대해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각 가나라 군위의 곡괭이를 지휘하고 그 군사 경찰 업무를 담당했고요. 지도는 장원과 공령에 설치해요. 그래서 말단 장원과 공령에 중에서 영공을 징수하여 장원 영주에 보내고 토지 관련 치안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군사 경찰권을 장악했는데 쇼구와 지도가 뭐냐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계상은 쇼구가 높죠. 지휘상은. 근데 지도가 소구에 예속되는 건 아니에요. 예. 쇼구는 그냥 전체 국을 관할하는 지방관이고 지도는 장원과 공령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수치를 내 갖고 일부는 자기 갖고 일부는 이제 중앙에 올리고 그 영주도에 올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무르마치 막부 때 그 앞에 남북조 시대가 있었죠. 남북조 시대 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쇼구의 권한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쇼구가 지도를 장악을 해.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종의 권력이 커지면서 쇼구 다이모가 되죠. 그러니까 쇼구 다이모는 뒤에 이제 무르마치 막부 때 이제 어 얘기고 요때 쇼구는 그냥 국을 관리하는 그냥 사무라이의 어떤 간직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때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행패를 부렸던 사람은 쇼구보다는 지도예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이 좀 하나가 뭐냐면 곡괭이 체제예요. 곡괭이 체제. 요걸 볼게요. 자, 이 곡괭이 체제 보면 약간 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유럽의 중세 봉건제하고 좀 뭐냐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곡괭이 체제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곡괭이 체제를 보면 쇼군이 있죠. 예. 쇼군이 있고 그 밑에 곡괭이가 있어. 곡괭이. 곡괭이인데 이 곡괭이의 뜻은 뭐냐 하면 개니는 무사인데 무사 중에 사무라이 중에 고라고 붙인 건 뭐냐면 좀 존중하지 않는 의미에서 고라고 붙였어. 왜 존중해 주면 쇼군과 직접적으로 충성 뭐 서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곡괭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사무라이를 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곡괭이가 이제 쇼군한테 뭐냐면 충성을 맹세하면 쇼군은 토지를 인정하고 지급을 해주죠. 예. 그러니까 토지를 인정한 것도 있고 빼앗은 땅을 지급한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곡괭이는 전쟁 나면 뭐냐면 군사를 동원하는 거야. 약간 이제 뭐냐면 뭐가 비슷해요. 서양의 봉건이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곡괭이는 쇼군의 입장을 때는 봉신이지만 한 집안을 또 이끄는 가장 역할을 해요. 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데 그 가정이 이제 뭐냐면 이게 그 가문이죠. 일본 가문을 이해라고 하는데 우리식의 가문하고 좀 달라요. 이해는 약간 이제 혈족적인 성격도 있지만 일본의 가문은 비혈족적인 성격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 일본의 가문은 혈족 계통 외에도 그 비혈족인 계통도 많이 받아들여. 예, 자기 친가가 그 자기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일본의 그 가문 자체는 자기의 어떤 그 직업을 뭐냐면 유지하기 위한 어떤 단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있더라도 얘가 뭐 똘똘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그 밑에 있는 이제 사무라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양자로 받아들여 갖고 자기를 이제 그 아들로 삼아서 얘에게 집안의 가업을 이어줘. 예. 왜냐하면 집안이 그 가업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져야지만 다른 사람도 다 먹고 살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자, 하여튼 곡괭이가 있는데 곡괭이 중에 이제 계승자는 이제 개니 중에 계승자는 곡괭이가 되지만 나머지 애들은 일반 이제 뭐냐 개니로 해갖고 곡괭이의 예속이 돼요. 똑같이 곡괭이와 개니의 관계도 쇼군과 곡괭이의 관계고 똑같아. 그래갖고 이 개니들은 곡괭이에게 이제 뭘 주냐? 그 군사를 동원하고 충성을 하면 곡괭이 얘들에게 봉토를 지급을 해주죠. 이런 관계야.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곡괭이 체제라고 해요. 곡괭이 체제. 예. 그러니까 토지를 매개로 해서 주종 관계를 맺고 무사가 농민을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봉건제도를 한다. 그 밑에는 이제 장원이 있어갖고 이런 개니들이 장원을 통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서양식 뭐냐면 그 지배 체제하고 비슷하다. 봉건제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도막부 시대를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에도막부만 한정되고 실제 무르마치나 가마쿠라 때는 지방 분권적 체제예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중앙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지 않고
대부분 지방에 있었어요. 자기 장원이 지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에도 막부 때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에도 막부 때는 사무라이들이 다 뭐냐면 그 도시나 자기 그 뭐냐면 그 에도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전국시대 거쳐서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지방에 있었던 건 가마쿠라 막부 때는 지방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 초창기 때는 이원적인 통치를 했어요. 이건 가마쿠라 초창기 때 얘기예요. 그 당시 초기 때는 아직까지 막부가 전국을 지배할 정도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와 무가 정권과 교토의 공가 정권 전국을 이원적으로 지배를 했다. 그래서 그 가마쿠라 막부는 주로 간동을 지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토의 국가 정권은 이제 뭐냐면 간서와 그 이제 간서의 그 밑에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에 직접적 충성 관계를 맺지 않은 사무라이 집단도 있죠. 음.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마쿠라 막부 외에 이제 사무라이 집단이죠. 그래서 간서 지역의 사무라이들은 그 간동 지역의 그 사무라이 달리 가마쿠라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깨졌냐? 이건 이원적인 어떤 권력 구조가 이건 조코의 난 때 깨졌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1221년에 이런 조코의 난이 있어요. 예, 요때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조코의 난을 보죠. 조코의 난에 그 관련된 그 사료가 예전에 교과서에 실렸거든요.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세워지고 가마쿠라 권력이 커지니까 이때 이제 고토바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공가 세력들이 막부타도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어 다수의 이제 뭐냐면 그 간서 지역에 있었던 사무라이들도 뭐냐면 개입하죠.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동부 지역의 무가 세력들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와 뭐냐 봉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세력들이 뭐냐 결집해서 결국에는 막부군을 격퇴를 해요. 그래서 이때 간서 사무라이 계통과 그다음에 막부가 힘이 확 약하죠. 그리고 간서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는 그 토지들이 그 당시 간동 지역의 가마쿠라 막부에 계속돼 있는 사무라이들이 넘겨가게 돼요. 완전히 다 이제 뺏어가지고 분배를 해주죠. 간서 사무라이들 계통의 그 사무라이 영토를. 그리고 조정의 권한은 자 거의 약화돼서 이런 이원적인 권력 구조가 깨지게 돼요. 예. 요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고 도쿠에난 때 이제 크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리토부의 처 호조 마사코라는 인물이죠. 요 사람이 여걸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사료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 결과에 보면 교토부 상황이 이제 그 주동자가 유배됐고 전공을 세웠던 무사들에게 패배한 귀족과 무사들의 소령들 그러니까 주로 간서 지역에 있었던 무사들과 그 공가 귀족들의 그 토지를 소유한 영지란 뜻이에요. 소령이라는 뜻은 몰수해서 분배해 주고 조정의 권위가 하락됐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간동 지역에 있는 애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간서죠. 말든 간서 지역에 있는 조정을 감시하고 간서 지역의 그런 지방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뭐냐면 루크아 단타예요. 막부가 조정을 감시하고 서일부의 무사들 통제하기 위해서 교토에 설치했던 기구였다. 그러면서 공과 무과의 이제 이원 전기가 붕괴되었다. 조정 붕괴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간서 지방까지 집도와 수를 임명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간서 지역은 자기 외에 세력들이 이제 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간서 지역에 집도와 수구를 임명했다. 주로 이제 이 집도와 수구는 가마쿠라 막부에 소속돼 있는 사무라이들 간동 지역의 사무라이들이 많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 육파남탄제라고 했는데 육파남탄제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루커 단타예요. 루크와의 단타를 음차한 거야. 한자도 적어서 육파남탄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종전의 율령 체제가 아니라 그 뭐냐면 사무라이 법 있죠. 사무라이들이 오랫동안 이제 뭐냐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토지 분쟁을 하면서 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누적된 이제 판례들이 있었잖아요. 이 판례들을 정리해가지고 사무라이 법을 만들어. 사무라이 특유의 법을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를 향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무라이 법 중에 이거 무가법이라고 하는데 이 무가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세이바이 시키모코가 있어요. 이 고세이바이 시키모코는 그 당시 이제 중앙과 지방 통치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고세이바이 시키모코에 의하면 원래 이제 막부의 중앙 정부는 그 식켄이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식켄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이제 사무라이들이 같이 통치하는 그런 합의제 형태였어요. 합의제 형태.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 이런 합의제 정치들이 무너지고 도쿠쇼의 독재 정치가 행해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권력에 소외됐던 많은 사무라이들이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고세이바이 시키모코는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가마코 막부의 어떤 정치 구조, 장원 구조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법률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무가법은 계속 발전이 돼요. 그래서 그 무르마치 막부 때는 겐무 시키모코는 이제 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이런 이제 그 분국법, 그 에도 막부 때는 무가제법도 있고 정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무가법이 이제 쭉 번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가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막부의 지배자 곡괭이, 일반 백성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에도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졌는데 물론 이제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에도무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반 백성까지 이제 뭐냐면 적용하고 심지어는 항시까지 적용하는 법칙이 등장을 하지만 초창기 때 가마쿠라 무로마치 어떤 이런 그때 무가법들은 주로 막부나 지배자와 곡괭이, 사무라이들만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말기 때 등장했던 원의 친일을 보자. 원의 친일. 자, 보통 일본에서는 원의 친일을 뭐라고 하냐면 원구라고 해. 원구. 여기 있네. 원나라 도독제라는 것이요. 구나는 도독제라는 다 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전에 그 외국군의 전면적인 침범을 받은 게 일본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는데 요때 이 원구가 유일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때 두 번에 거쳐서 1차 원정과 2차 원정을 거쳐서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이제 한국사 할 때 지금 얘기했으니까 건너뛸게요. 결국에는 카미가제를 통해서 이제 이 두 번의 원정을 격파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일본이 보호하는 신들이 가미가제라는 건 신풍이잖아. 그래서 가미라는 것은 이제 카제, 신풍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신풍인데 이 신풍이 돌면서 우리를 보호해줬다. 일본은 신의 보호를 받는 나라다라는 신국 사상이 널리 행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중세적 민족주의 유형의 하나죠. 이건 뭐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몽골족에 침해받았던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나라나 민족의식을 이제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외부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잖아.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호조시의 전제 정치가 심화됐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심화보다는 그 점점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조시 집안 자체가 뭐냐면 점점 예전부터 집안이 독재를 했죠. 특히 도쿠쇼 있잖아요. 예, 도쿠쇼의 정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보다는 이제 뭐냐면 의보다는 이게 뭐가 이게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의보다는 이 결과도 의보다는 결과가 낫겠네 이게. 자, 그래서 전제 정치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붕괴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좀 뒤에 이게 곡괭이에 몰락하고 관련됐는데 자,
그리고 대공포심이 조작되며 14세기 중반까지 큐슈 연안 정비가 계속되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가마쿠라 막부를 붕괴시킨 원인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 왜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이제 가마쿠라 체제는 중세 봉건주의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갖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곡괭이와 그 밑에 있는 개니들이 병력을 동원하면 그래서 그 병력 동원 대가로 막부나 곡괭이가 땅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디로 나겠어요? 뺏은 땅이겠죠. 패배한 측의 땅을 뺏어다가 분배하는 형식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원군은 그런 형식이 아니죠. 밖으로부터 침입하는 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물리쳐도 그 곡괭이와 개니들에게 분배한 땅이 없는 거야. 땅이. 근데 곡괭이와 개니들은 병력을 동원할 때 그 자기 사비를 털어갖고 동원했는데 땅을 안 놔주니까 이 자기가 동원할 때 이제 전비를 마련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중 상당수가 그걸 갚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해 몰려가게 돼요. 거기에다가 인제 뭐냐면 호조씨가 뭐 멋대로 독재 정치를 하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불만을 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인제 호조씨 전제 정치가 붕괴되는 배경이 되죠. 요 가정이 되죠. 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심화보다는 붕괴가 나아요. 예. 이건 심화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예. 자, 그러니까 곡괭이들이 인제 점점 몰락을 하니까 이게 사회 불안이 되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인제 몰락한 곡괭이들이 이제 막군 말을 안 듣고 지방에서 깽판을 치게 돼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쿠투라고 해요. 아쿠투. 이 몰락한 그래서 이제 곡괭이들이 인제 가마쿠라 막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애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아쿠투 악당이라고 하죠. 예, 악당. 이들은 인제 음 뭐냐면 병력을 이끌고 그 와 가지고 이제 약탈도 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인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 덕정령을 방파하죠. 덕정령. 예, 덕정령이라는 거는 이제 빚을 탕감해 주겠다. 곡괭이 구제 차원에서 곡괭이 영지에 대한 저당과 매매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이전의 저당 매각한 곡괭이 영지를 다시 돌려주겠다. 근데 이게 일시적일 뿐이고 상인들이 덕정 그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더 이상 이제 곡괭이에게 돈을 안 빌려줘.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면 또 뺏기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안 갚아 갖고 토지를 가져갔는데 토지를 다시 뺏길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곡괭이의 자금 제한이 끊어지게 되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곡괭이의 구제책 실패는 막부의 불신을 더 실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조시의 전제와 강화를 볼게요. 호조시의 전제와 강화는 이미 인제 원고 이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호조 시대에 도코쇼를 관리하는 강화했다. 아까쯤에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네, 이거 어디 표가 어딨어? 네, 여기 있네. 자, 호조시 집안의 형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어 쇼군부터 해 갖고 19개국 식캔이 있다가 식캔도 이제 명목상 이렇게 놔두고 뭐야 얘네들도 이제 그 호주 도쿄우유부터 해서는 도쿠쇼로 가죠. 그래서 식캔은 이제 자기 반계열 쪽에다가 그 식캔을 세우고 본가인 본가는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뒤에도 정치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그냥 다 해 먹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냐면 원고 이전부터 인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1246 년이니까 원고는 1260년 이후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어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독구쇼 정치에 대한 반발로 해서 붕괴됐다. 붕괴 배경이 되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전제 정치들이. 자, 그래서 호주시의 전제와 경향이 인제 심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심화가 맞는 것 같긴 하네. 예. 이제 붕괴만 했는데 이거 고치세요. 예. 심화가 맞는 것 같아 말이. 왜냐면 심화되고 이게 붕괴되죠 반발해서. 예. 제가 이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 고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쿠쇼의 정치는 이미 예전부터 인제 뭐냐면 시작됐고 이게 인제 뭐냐면 이후부터 원고 이후 더 심화되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붕괴됐다. 예. 이렇게 수정해서 쓰세요. 내가 착각했어 잠깐. 예. 그래서 호주시의 도쿠쇼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 전제가 되고 종전에 인제 집단 어떤 지도 체제에서 도쿠쇼가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도쿠쇼와 그 측근 세력들이 모든 걸 결정해.
그러다 보니 권력에서 배제됐던 이 곡괭이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좀 악당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휴구의 권력이 확대되는데 이 악당들이나 이제 몰락한 곡괭이를 자기 세우고 이제 수구가 뭐냐면 통합이 되는데 나중에 이 남북조 시대 때는 더 권한이 커져요. 요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휴구가 인제 뭐냐면 곡괭이와 지방의 곡괭이들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휴구 다이모가 되죠. 그리고 보통 이 휴구 다이모들이 한 개에서 한 개 국에서 몇 개씩 10개 국까지 장악하는 그런 애들이 있고 뒤에 이제 무르마치 막부는 이 휴구 다이모의 연합 정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쇼도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예. 여기는 없지만 잠깐만요. 자, 요때 이제 쇼도제가 왜 붕괴되냐면 원래는 이 막부가 그 뭐냐 몽고가 첫 번째 1차 원정을 할 때는 그 뭐냐면 곡괭이, 비곡괭이 소씨를 같이 인제 원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인제 곡괭이가 있고 그 예속하에 비곡괭이가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소씨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곡괭이가 인제 막부에 착출되면 얘네들도 같이 곡괭이를 도와서 가야 돼. 같이 근무를 해요. 같이 근무해. 어. 그래서 인제 얘네들이 인제 쿠슈 지역의 연안 경비를 담당했는데 근데 2차 침입 이후부터는 뭐냐면 곡괭이하고 그 쇼씨가 같이 근무할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따로 근무해도 된다."라고 명령을 내려. 그래서 인제 이국 경고 병역이라고 하는 명령인데 그래서 소조와 이 소조는 이 곡괭이에게요. 집안의 가정을 쇼도하고 얘는 쇼씨라고 하죠. 이 쇼씨와 쇼씨 그 소조와 소씨가 별도 근무하면서 그 종전에 고니 곡 곡괭이와 비곡괭이 그러니까 쇼조와 쇼신 간의 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사무라이 집안 자체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내용도 이제 여기 보시면 돼요. 집안이 붕괴가 되니까 당연히 그 집안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세력들도 많이 등장했죠. 막고 세력들이 뭐 등장하고 요거와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마쿠나 막부의 경제인데 그 대개 이제 무사대 생활과 토지 지배를 보면 집도를 좀 볼게요. 집도. 집도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의 영주도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하려면 그 앞에서 인제 그 기진계 장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장원공유제 안에서는 그 위에 그 상급 영주가 있고 본가가 있죠. 그 밑에 또 하급 영주가 있죠. 영가라고 하죠. 영가 밑에 뭐냐면 집도가 있어. 예. 집도는 그 해당 지역의 그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뭐냐면 농민들로부터 세를 걷어서 지대를 걷어 갖고 그 밑에 영가나 그다음에 본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집도가 인제 하는 건데 이 집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커져. 그러면서 얘네들이 인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예 인제 상급 영주나 하급 영주한테 지대를 갖다 바치지 않고 지가 그냥 삥 떼먹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리고 이제 집도가 인제 또 그 밑에 있는 영민들을 너무 가혹하게 인제 뭐냐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제 집도부터 그 당시 인제 그 연공이 계속 올라오지 못하니까 집도하고 이제 타협을 보죠. 타협을 영주들이. 그래서 장원 영주들이 어쩔 수 없이 집도에게 장원 관리 일체를 맡기고 일정의 연공만 갖다 바쳐라. 이걸 집도 옥계라고 해. 옥계라는 것은 청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도에게 인제 첨부를 해서 집도가 연공을 받고 예전에는 한 90% 100% 갖다 바쳤는데 명목상 인제 그게 안 되니까 50%는 집도가 먹고 그다음에 "나는 영주는 50%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도 옥계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토지 소유권을 그냥 나눠 줘. 여기는 이제 집도고 여기는 영주고. 예. 이런 식으로 나눠. 이걸 토지 중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도 옥계나 토지 중분을 통해서 뭐냐면 어 그 당시 집도의 권한이 커지면서 장원 영주와 동등하게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게 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집도계나 토지 중분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실제로 인제 집도가 완전히 100% 먹어 버리는 거죠. 예. 요런 것도 인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서 인제 장원 공룡제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죠. 쇠퇴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무릎마치 막부 때는 아까침에 기내 지역만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전국 시대에 넘어가서 이제 없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완전히 제도적으로 확인 사살을 했다.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가마쿠라 시대 때 경제는 이제 농업에서 이모작이 등장하죠. 수공업에서는 상품이 유통돼 시장이 추정되고 상공업자 도읍조합인 자가 결성됐다. 그래서 자는 이제 자기 뒷배경으로 이제 중앙에 영업세를 내고 보호를 받고 이런 관계였고 화폐 경제도 발달했는데 이 당시 일본은 자체적인 화폐가 있었죠. 근데 자기 화폐는 쓰지 않고 송나라 동전이 유통해요. 송나라 동전이. 예.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 그래서 예전에 송나라 얘기할 때 전황의 원인 중에 송나라 동전이 이제 부족한 게 됐잖아요. 동전이 송나라 때 동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일본에서 자국 화폐 대신에 송나라 화폐를 썼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가마쿠라 무르마치 이후에는 막 자국 화폐 안 써. 다 중국 화폐 써.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납도 그 물납 대신에 이제 화폐가 열려 유통해서 화폐나라로 전환될 거야. 어음도 등장했고 고리대금 업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마쿠라 시대가 우리 시대 고려 시대거든요. 네. 근데 고려는 장원 그 뭐냐면 아직까지 폐쇄 그 농촌 사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미 상공업이 등장하고 번성하고 이 뭐예요? 화폐 경제가 발달됐어요. 고려 시대 화폐 경제 발달하지 못했죠. 근데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일본이 중세 시대부터 이제 이미 우리나라를 좀 약간 능가하는 경제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예. 그다음에 뭐 막부에서 역참자를 실시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세기에서 14세기 때 이제 일본의 대무역 보면 일송무역, 일원무역, 뭐 일고려무역 있는데 예.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송나라 원나라 무역이죠. 한번 그냥 각자 보시고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송나라 때 무역을 통해서 송나라 동족이 유입되고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 내에 화폐 경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마쿠라 시대 문화를 보죠. 가마쿠라 시대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정토종 같은 대중불교가 이제 확산이 됐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신불교라고 하거든요. 신불교. 그래서 신불교가 이제 형성이 돼서 널리 확산이 됐다. 뭐 선종이나 가마쿠라 선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토종 같은 신불교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대중불교가 등장을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도 요거는 좀 약간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정토종이 이제 유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토종 신불교 이걸 이제 신불교라고 하고 예전에 이제 어, 종교를 구불교라고 하죠. 계율을 중시하는 그런 불교들. 그래서 신불교가 이제 형성이 됐다. 물론 이제 그 초창기 해야 말기 때부터 등장을 하죠. 근데 널리 확산되고 이게 세계가 잡힌 게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요.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 때 그 신불교를 보면요. 정토종계가 있고 총태종계가 있고 선종계가 있어요. 정토종계는 정토종, 정통진종, 신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토종은 오로지 연분만 외우면 구원된다. 점수 연분만 강조하고 한 번이라도 마음 깊이 연분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여러 번 외울 필요 없고 이게 정통진종이고요. 그 다음에 시종 같은 게 모든 사람 연분만 외우면 구원되고 그 악인도 뭐냐면 연분만 외워도 된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파들 정토종계가 있었고 이런 이제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죠. 그래서 불교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가마쿠라 막부 때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 또 선종계통이 있는데 임재종과 조동종이죠. 임재종, 조동종은 다 중국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건너와서 이제 다시 만들어진 건데 일본 형식으로. 자, 성종은 자선을 강조하죠. 그래서 불성을 얻는 깨달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나라에서 선종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대중하고 연결되잖아. 불교 대중화, 정토종으로 결합돼서. 근데 일본의 그 선종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의 그 대중들은 정토종의 불교를 믿는 데만에 사무라이 계층,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트죠. 엘리트 계층들은 선종을 믿어요. 그래서 선종은 사무라이나 지식인들이 믿는 정도고 이 정토종은 불교 대중화를 해서 대중들이 믿는 종교예요. 하여튼 좀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우리나라 다른 게 일본은 정토종이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는 기존의 종교에다 정토사상 결합된 형태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신불교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육파, 신종 육파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중불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종도 송나라로 들어왔다. 이렇게 있고 주로 이제 지식인이나 사무라이 계층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때 뭐 차문화도 같이 들어왔다고 하죠. 왜냐면 선종이 들어오면 차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선종은 자선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 있잖아. 깨워야지. 그러니까 카페인을 일단 마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차문화가 들어오면서 발달된 게 일본의 다도가 이제 나중에 등장한 또 배경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무사 문화가 발달됐어. 이거는 이제 그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가 문화도 이제 발달됐어. 그래서 무료마침 막부 때는 무사 문화하고 공가 문화가 같이 양립됐던 시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가마쿠라 무료마침 가마쿠라 막부 때요. 예. 가마쿠라 막부 때는 무사 문화와 공가 문화가 같이 양립했다가 무료마침 막부 때 들어오면서 뭐냐면 이제 공가 문화가 쇠퇴하고 무사 문화가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에도 막부 때는 이제 무사가 쇠퇴하고 조닌 상인들이 주도를 하죠. 상인 문화가 이걸 좀 다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가마쿠라 막부 말기에 주자학이 도입돼요. 그 주자학의 이제 대의명분론이 나중에 이제 고다이고초왕 중심한 막부타도 운동과 갯무신정에 큰 영향을 줬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 주자학은 정통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로 선종 승려들이 받아들여. 그래서 선종 승려들이 왜냐면 주자학을 받아들이고 했다. 그래서 정통 성리학이 받아들인 거는 이제 들어온 거는 언제냐면 임진왜란 이후부터죠. 자, 임진왜란 이후부터 예전에는 선종과 주자학이 결부돼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분리가 되죠.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의 성리학, 이의의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남북조 시대인데 이 남북조 시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대해 수고하셨고요. 내일부터는 또 남북조와 문호마치 막부를 진행을 할게요. 예.